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도 1월달 IPO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12월달 중반부터 해서 이제 IPO 일정이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바빠서 영상을 안 올리거나 혹은 이제 다른 주제의 영상들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또 그 1월 IPO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 이 IPO 영상 올리는 게 제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약간 부업을 하다가 본업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이제 IPO 영상을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올해에 좋은 영상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청약 일정을 보시면은 1월 초에는 지금 일정이 전혀 안 잡혀 있고요. 처음 이제 IPO 진행되는 종목이 1월 12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월 말일부터 2월 1일까지 연결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고요.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IPO 스탁에 올라와 있는 청약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IPO가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계획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들 가볍게 분석했는 거를 한번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스펙주들, 여기 총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스펙주들은 설명을 다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달 영상부터는 아예 이 표에 넣지를 않겠습니다. 크게 넣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2021년도 처음 개시하는 IPO 종목은 MBT입니다. MBT는 1월 12일에서 1월 13일 청약 날짜가 되어 있고요. 15일 날 환불이 됩니다.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것은 전혀 없고, 최대 주주가 약 42%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상장일 날 그러니까 보호 예수로 묶이는 물량은 61% 정도가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2019년도에 7.4억이고요. 2020년도 전반기 때 7.3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밴드는 13,200원에서 17,600원인데, 17,600원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을 해보면 1,463억이 나옵니다. 현재 2020년도 전반기 7.3억이잖아요. 요거를 한 14.6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PR이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시총이 만약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된다면 시총이 너무 높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모가 밴드 자체를 조금 조정 들어간다고 기간이 연장이 되든지 최하단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광고업이고요. 우리 모바일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걸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할 때는 캐시 슬라이드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종목들이 생기잖아요. MBT는 바뀐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서 비례 방식으로만 배정이 됩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가자면은, MB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요 PER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어제 올려드렸던 그 FN 가이드처럼 순간적으로 상승은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쭉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4가지 종목이 이제 일정이 겹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모비릭스, CN투스 성진, C랩 4가지 종목이고요. 이 모비릭스는 원래 11월 달에 청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비릭스를 분석했는 영상을 제 유튜브에 보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일정에 맞춰서 모비릭스가 어떤 조건들이 변동이 됐는지 비교를 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일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1월 18일에서 19일, 모비릭스, 시엔투스 성진, C랩은 19일에서 2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불일은 21일 그리고 22일, 20일, 22일입니다. 요 네 가지 종목을 다 청약을 하셔도 그 다음에 진행되는 핑거나 솔로엠에 청약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고 상장일 날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68%, 68%로 엄청나게 준수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은 대주주가 39%, 보호예수는 42% 정도가 묶이고요. C랩은 53%, C랩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57% 정도가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입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2019년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43억이고요. 2020년도 3분기 때까지 29억.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11,100원에서 11,500원인데 11,500원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이 703억으로 이게 만약에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작년 정도 성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PR이 2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조금 괜찮은 데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화장품 관련 소재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주력 매출이고요. 계면 활성제라든지 산업용 소재 같은 것도 공급을 합니다. 신한금융투자랑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인 비례 방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9년도 실적이 62억 그리고 2020년도 전반기 때 25억인데 아마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50억 정도가 될 것 같죠.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1,500원에서 14,000원인데 요 14,000원 기준으로 시청이 1,299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그 청약 일정이 연기됐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총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쪽 사업이고 해외에서 주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PR이 한 2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향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고 기본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역시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영증권 세 개사에서 주관을 하고요. 작년하고 동일한 비례 방식으로 공모주를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은 2019년도 매출이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도 때는 현재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229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재무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과가 좋아지고 단순하게 영업 활동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라고 하면은 현재 공모가 밴드가 26,000원, 32,000원인데 32,000원 기준으로 시총이 약 2,94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3분기 때 이 정도 실적이 되고 이대로 만약에 2020년도로 마감을 하면은 한 300억이 아니고 25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시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출이라고 보고요. PR도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유 제품 제조업인데 현재 마스크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공기청정용 필터, 우리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청소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 같은 쪽에 들어가는 필터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약간 마스크 생산 쪽은 이제 약간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많은 마스크 장비 제작사, 이거는 약간 제가 현장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생산 업체들도 저거 이제 클린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갖추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하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생산 쪽은 약간 레드오션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매출이 요 마스크 판매에 의해서 급격하게 나왔는 매출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의 매출 감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 부분의 매출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비례 방식과 균등 방식을 반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C랩은 그 2019년도 약 6천만 원 정도 순이익을 냈고 현재 2020년도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8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26,000에서 36,000원 정도 공모가 밴드 지금 잡혀 있는데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은의 금융 상품 연계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솔루션 같은 거, 뭐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 데이터 같은 거 서버 이렇게 관리해주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느낌이 조금 받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장을 한다고 판단을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뭐 노멀한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역시나 비례 균등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글자로 다시 적어 드렸거든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종목들이 전부 다 비례 균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중복되는 종목은 핑거랑 솔루엠입니다. 핑거랑 솔루엠은 둘 다 21일, 22일 청약이 진행이 되고 환불일은 26일입니다. 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종목들이 26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31%, 솔루엠은 대주주가 1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분이 삼성전기일 거예요. 삼성전기고 아마 2대 주주가 솔루엠 대표가 2대 주주인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는데 잘못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은 50%, 46%로 조금 저조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쪽에 자금 관리 시스템 및 솔루션 그리고 뭐 결제 같은 거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개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32억, 2020년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40억이고요. 아마 올해는 50억 이상, 50 한 1, 2억 정도 하지 않을까 단순 계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PR이 한 26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26배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비례 균등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솔루엠이 조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장외 주식 중에 솔루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과연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망해가는 사업 분야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대주주 지분율은 16%, 보호예수는 46%라고 얘기를 드렸죠. 전기 부품 및 ICT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고요. 삼성전기에서 처음에 요 분야 사업을 하다가 그 팀이 분사돼서 나오면서 솔루엠이라는 기업을 창립을 하게 되었고요. 실적 같은 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믿음이 가는 기업입니다. 보통 TV나 모니터 같은 쪽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 부품들을 쓰고 있는데 향후 OLED라든지 마이크로 OLED 이런 것들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산해서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뭐 사업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I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데 우리 그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아, 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자부품 쪽은 약간 TV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TV 쪽도 보급률이 90%가 넘고 향후 TV들도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성장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은 TV도 이제 고가 제품으로 넘어가고 한 번 사면은 뭐 5년, 10년 이상은 다들 쓰려고 하잖아요, 보통.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V 쪽은 약간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봐요. 일정 장기적인 기간으로 주기를 가지고 교체하는 가전제품은 맞지만 거기보다는 ICT 쪽 사업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ICT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85억이고 그리고 올해 3분기 때 340억. 뭐 이대로 가면은 한 100, 400, 한 60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래 치니까 큰 성장을 뭐 올해는 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13,700원에서 15,500원인데 현재 15,500원으로 상장이 되게 되면은 6,589억이고요. 장외가에서 거래되는 게 3만원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따블을 갈 수 있는 가격대에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이 지금 9천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최상단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더라도 어쩌면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공모가에 청약해서 배정을 받는다면 거기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 종목이 너무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 종목이 뭐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와이더 플래닛,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다 같이 25일에서 26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28일 날 환불이 됩니다. 요 스펙줄을 빼고 보게 되면은 요 청약 일정과 요 밑에 청약 일정은 전혀 중복되는 바가 없고요.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면은 51%, 31%, 61%. 자, 지금부터 조금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보호 예수가 73%, 44%, 63%입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최대 주주 구성에서는 확실히 1등, 2등, 3등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작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얘는 2020년도 실적 다 마감을 해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기록이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라는 종목에서 이 정도 적자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보면은 수백억, 수천억 이래 적자 보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확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호한 실적이 아닌가 싶고 와이더 플래닛은 25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3분기 때까지 37억을 적자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더 하락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55억 근데 올해는 약 8억 정도 적자 폭이 감소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보면 또 1, 2, 3등 정도로 또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조건만 봤을 때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부담스러운 거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공모가가 지금 25,000원, 32,000원인데 32,000원으로 확정 시 시총이 거의 2조까지 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 상태에서 따상이 되면은 뭐 거의 5조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시총이.
그래서 사실 이 시총이 부담스러워서 이 종목이 상승은 줄 거는 같은데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와이더 플래닛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대 그냥 거의 1000억이죠. 그리고 1000억대 초중반대 기록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고 이건 15,000원 기준이고요. 역시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데 9,000원 기준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실적이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또 1, 2, 3 정도가 되겠죠. 뭐 1, 2, 3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PR은 역시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은 또 여기서 차이가 나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기술을 활용한 신약 발굴과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와이더 플래닛은 광고 기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구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에서도 약간 요즘 광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더 플래닛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개발인데 기본적으로 뭐 산업용 우리 자동화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 그리고 뭐 인간형 로봇 이런 것도 만드는데, 요거는 조금 산업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봇 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고, 인간형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 이족 보행하는 로봇 이런 것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약간 스타트업이 시작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도 있죠, 현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업종이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또 이게 1, 2, 3 정도로 바이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간사는 삼성증권, KB증권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진행하고요. 비례 방식, 과거랑 동일한 방식이고, 와이더 플래닛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역시나 비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례 균등 방식을 같이 사용을 하고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디를 청약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안전하게 수익을 먹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와이더 플래닛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약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또 뭐 가장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비례균등 방식을 쓰면은 여기서 뭐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비례균등 방식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청약을 하던 분들은 무조건 손해를 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줬지만 계좌가 많은 사람이 그냥 짱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혼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요 종목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례균등 방식이 분명히 청약하는 종목들 주가 흐름을 기존하고 다른 패턴으로 조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은 정말 헷갈리는 종목이고, 어디 청약을 할지는 한번 종목 분석들을 다 해보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주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종목들이 아이퀘스트, 유일에너테크, 뷰노입니다. 청약 일정은 아이퀘스트가 27일에서 28일이고요. 유일에너테크는 28일에서 29일, 그리고 뷰노는 제가 아까 유일에너테크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뷰노는 1월 29일에서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스펙주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하루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청약 일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퀘스트를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유일에너테크는 청약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에너테크를 청약을 하게 되면은 아이퀘스트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청약을 못 하고요. 뷰노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퀘스트를 청약을 했을 때
뷰노는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달에도 얘기 드렸던 1대2 청약 조건이 되는 거죠. 거기서 정말 독보적으로 유일 에너테크가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유일 에너테크만 들어가도 되겠지만 2대1 청약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불일은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로 요것도 2월 초반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일정이 몇 개 나오긴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이퀘스트는 대주주가 45% 그리고 보호 예수가 73%로 굉장히 양호하고요. 유일 에너테크는 대주주가 42% 보호 예수가 68%로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뷰노가 나쁘냐? 대주주 35%에 보호 예수가 62%로 세 개 다 일단 상장일날 보호 예수 묶이는 물량 자체는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B2B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우리 ERP 기업 같은 거 우리 영업이라든지 이익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RP 시스템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문제가 심각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대면 업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자산 관리 앱 같은 것들도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31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2020년도 3분기까지 36억이니까 한 48억 정도 단순 계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모가 밴드는 9,200원에서 1,600원인데 1,600원으로 상장 시 약 1,04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PR은 한 3 정도 될까요? 아무튼 20 이상으로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회사고요. 사실 현재 요 세 개 중에 테마로는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수소 전지,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요.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수소 전지,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강조가 되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공모가 밴드 11,000원에서 14,000원, 14,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484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할 것 같고 작년에 82억, 올해는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저조해질 것 같습니다. 3으로 나누면은 한 16 정도가 되겠죠. 16을 더하면은 한 65억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치면은 PR이 한 20 이상, 역시나 20 이상이 되는데 향후 성장 가능한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는 이 PR 20이 넘는 것도 크게 높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기업 분석 영상을 할 때 이 장비들을 어느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AI, 정확하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의료용 AI로 이제 솔루션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헬스케어라고 이야기를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의료용 장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향후에 정확하게 기업 분석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금 적자 59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때까지는 적자 73억으로 아마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9,500원인데 19,500원 확정 시 2,112억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그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 유일 에너테크랑 뷰노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대2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고 지금 요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매하다 싶으면은 또 이제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균등 방식. 균등 방식만 배정을 노리고 나눠서 세 가지 종목을 다 들어가고 나머지 잔금을 요 둘 중에 하나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몰아넣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플랜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2021년도 1월달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매매 전략 간단한 수박 겉핥기 정보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봤고요. 충분히 일정이 변동이 되면서 이 계획들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2021년도 첫 IPO 관련 영상이죠. 한번 좋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